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 그리고 설탕, 당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되게 잘못하면은 이 꿀을 팔러 가면은 자꾸 소른 건 설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뇨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꿀도 설탕하고 같은 당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꿀과 설탕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판매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되게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걸 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꿀하고 설탕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맛으로 비교했을 때는 뭐 달달한 게 그냥 큰 차이가 없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엄연히 설탕하고 꿀은 틀려요. 같은 당이라도 다른 성격의 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저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저기라면은 설탕이나 이런 꿀만 이런 것만 당으로 생각을 하지 전부는 당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다당류예요. 당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판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제 공장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게는 이건 꿀 생산을 해내는 꿀 공장이에요.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서 텔레비나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계 만들고 이것도 공장이에요.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제품은 잘 알으면은 잘 판매가 되는데, 꿀은 몰라도 꿀이 뭔지를 잘 몰라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장은 꿀 생산 공장이에요. 우리가 100통이 있으면 생산 공장 10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꿀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작아서 공장이 작아서 그런 거지 굉장한 기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꿀을 판매하면서 하이마이트나 이런 데서 판매하면서 현대 마케팅 전략 무슨 하는데, 우리도 그 마케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판매를 하려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과나 이런 영업적 파트에서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해요, 별도로.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꿀을 생산해내는 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육농가는 어떨까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판매를 잘하려면은 이 정확한 지식,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고객에게 신뢰의 자신감을 줘야 돼요. 설탕하고 이 꿀은 엄연히 틀린 거다. 다 같은 당이라도 같은 당이 아니다. 이거를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저기 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꿀은 어떻게 생산해내는 거면, 이게 꽃에서 저기 하는 거고, 이건 자연적이고, 친환경 제품이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공이 되지 않은 거다. 가공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공장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가공된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원한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객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당이 뭔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좀 과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꿀에 대한 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약청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식약청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고유의 색이 있어야 되고, 향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론에 따라서 결정이 생성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성상에서는. 예, 그리고 수분은 21% 이하. 예. 21%, 왜 21%냐? 양봉에선 20%인데, 여기는 왜냐? 저기가 토종꿀은 21%예요. 수분 함량이 약간 더 높게 식약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예. 그거는 이제 감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참고하시고요. 양봉 농가에서 뭔 얘기야? 20%야, 20% 이하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린 토종꿀은 21% 이하다. 식약청에서 그렇게 저기가 인정해 주는 거고, 왜 21%가 돼야 되나? 감로나 이런 게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약간 더 높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회분. 예, 회분. 예, 회분이 뭐예요? 예, 0.06 이하. 회분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 꿀을 태우고 났을 때에 잔여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꿀을 태우고 났을 때 잔여물이 얼마큼 남느냐.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산도. 예, 4.0 이하. pH죠, 그죠? 예, pH 4.0 이하. 우리 위산의 산도가 4.5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약산성. 예, 약산성이에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하당은 65% 이상이 돼야 돼요. 65% 이상. 예. 전하당이 뭐예요? 예. 전하된 거죠. 그죠? 예. 자당 함량, 저기가 전하당과 자당은 반비례해요. 어떻게? 만약에 자당이 높아지면은 이게 내려가요. 전하당 내려가. 예. 그러니까 자당이 안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전하당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당 비율이 낮아지면 17% 저기가 되면은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당이 7% 만약에 7% 이하 이렇게 돼야 되고 전하당은 높은 게 좋고 자당은 낮은 게 좋아요. 예. 그리고 HMP HMP가 뻘꿀에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하는가, 즉 열 처리한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가했는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농축 열 처리를 한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열 처리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거죠, 그죠? 인위적인 가공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럽이죠, 시럽 쪽. 예, 그런 거를 지칭하는 거니까 예, HMP가 80 이하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생꿀이라고 그러죠. 토종꿀은 생꿀로 이제 전부 다 분리가 되는데 농축을 안 하죠, 그죠? 예. 이거 전혀 열을 가하지 않는 거니까 전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기준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타르색소 이게 이제 지금 저기 집채꿀 생산하는 데에 여러 가지 카라멜이나 색소를 이걸 넣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흑설탕을 사용하면 상관없어요. 같은 설탕이니까. 예, 그건 상관없어요. 인공 감미료,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감미료를 첨가하든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화당, 예, 이성화당, 예, 당이, 다른 당이죠. 당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꿀과 설탕은 알고 먹으면 건강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당과 탄수화물의 관계거든요. 대개 당이라고 하면 단맛이 나는 그 물질로 충칭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당은 이제 여러 가지가 저기 있는데 당 분리가 있어요. 당류에는 단당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가지 단일당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당류에는 2가지 당. 예, 단일당. 꿀은 단당류예요. 단일당. 한 가지로 다 분리 있어요. 이당류란 뭔 얘기냐면은 2가지 당이 붙어 있다는 얘기에 합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이당류는 먹으면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분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나 이런 데 영양소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영양소 공급이 안 돼요. 혈관에 이 임파구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크기가 커서. 단당류는 그 규격이 맞으니까 통과가 돼가지고 인체에서 소모가 되는데, 얘는 소모할 수 없어요. 인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소변으로
불순물로 분리가 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당이 있는데 이 올리고당은 최근에 생긴 당이에요. 딱 그 저기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다당류가 있어요. 예. 다당류가 있는데 다당류는 전분이죠. 그죠? 전분. 예. 전분을 다당류라고 칭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란 화학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탄수화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쌀밥이 탄수화물이 많다고 그러죠. 그죠? 예. 탄수화물이 당과 비슷해요.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꿀이 있고 벌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축한 거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이 설탕이에요. 설탕 종류. 요거는 이제 요것도 설탕이에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은 두 가지 중요한 범주는 당과 전분.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4,000년 전 피라미드 속에서 나온 꿀단지예요. 여기 이 꿀이 있는 거를 발견해냈는데 아직도 먹을만 하더라. 그런 저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예, 다 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꿀의 역사는 이미 4,000년 전에 그리고 7,000년 전에 이 저기에서 벽화가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여러 군데서 뭐 벽화도 나오고 많이 했으니까 인류가 생겨나기 전서부터 약 1억 한 2천만 년 전에 이미 벌은 지구상에 생존했어요. 제가 그런 자료도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자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꿀의 역사는 그렇게 깊어요. 인간보다도 더 꿀벌이 더 많이 오랜 이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진화해 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동양벌하고 서양벌하고, 그것도, 원래는 한 개체였는데, 이 진화 과정 속에서, 지역에 따라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변한 거죠. 그죠? 나중에 그것도 한번 제 자료 올려드릴게요. 예, 꿀의 제조는 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인공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이 사양꿀인데, 그건 사양꿀이죠. 예, 꿀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진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꿀의 성분에는 당류, 예, 그리고 산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꿀 속에는 보통 4에서 7종의 단백질이 있고 그중 3가지는 화분에서 오고 다른 4가지는 꽃꿀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량은 0.1에서 2.4 42% 있고 꿀 속에 유리 아미노산은 약 17종인데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필수가 붙어있으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필수라는 거는 우리 인간한테 절대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없으면 안 되는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이나 이런 저기 종류들이 설탕꿀에는 안 들어있어요. 오직 우리 꿀에만 들어있어요. 화밀, 꽃에서 따온 꿀에서만 들어있는 거지, 설탕꿀에서는 절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저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소비자를 이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꿀은 전하당의 비율이 높아야 돼요. 전하당이라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전하당이 자꾸 되는 거지, 자당이 자꾸 전하당으로 많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꿀이에요. 숙성이 이제 시간이 자꾸 전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 포도주 와인이나 이런 게 1년생 저기는 4, 5천 원 비싸봐야 돈 많은 가는데 그거를 한 100년 정도 묵혀놨다 그러면 억대가 되죠. 그죠? 그렇듯이 그건 우리가 했을 때 다 같은 술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맛이 틀려요. 아주 고급스러워지고 맛이 틀려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가. 그래서 꿀도 그렇게 돼야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당 비율이 높아져서 꿀맛이 굉장히 순하고 단맛도 덜하고, 예, 그러면서 아주 깊은 맛이 나고 향도 좋고
그런 저기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청이나 석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난 한 3, 4년 뭐 이렇게 지난 최소 4년 이 정도 지난 그 목청이나 이런 거는 아주 고가의 판매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꿀이니까. 근데 1년 만에 딴 꿀은 석청 아니라 목청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라도 우리 이 저기에서 그 내가 집에서 이 옆에 집 옆에 벌떡 나서 딴 거나 진배 없어요.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몇 년 묵은 거 꿀은 묵힐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당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맛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향도 나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효소. 꿀 속에는 전화효소나 전분 분해 효소가 들어있고 포도당 산화 효소가 있고 가사나 수소 효소. 이 효소는 뭐예요? 미생물이잖아. 그죠? 이런 환원 효소 등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주 이 효소 저기가 충분히 들어있죠. 그죠? 근데 설탕으로 그 한 사양꿀 이제 설탕 저게 꼬꿀이 얼마나 몇 프로나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그냥 오직 그 설탕만 먹어서 저기 한 꿀은 이런 저기가 없어요. 이런 저기가 뭐 있다고 해도 미세하게 있는 거죠. 그죠? 미세하게 있는 거지 꿀하고는 원천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위주로 되어 있고 비타민 C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비타민도 있고 호정, 텍스트린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사물질. 꿀 속에는 0.37에서 1.4%의 호정과 0.2에서 1% 정도의 대사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성이 일반 당보다 커요. 일반 당보다 커요. 그래서 대사물질은 일부 단백질, 남류, 편두산유, 뭐 무기질 이런 거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 광물질이죠, 그죠? 꿀 속에는 광물질 및 총 그 함량이 일반적으로 0.03에서 0.9%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 물질로는 철, 동, 칼륨, 나트륨, 뭐 마그네슘, 칼슘, 아연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철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도 문제이지만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근데 일정량이 들어있는 건 큰 도움이 돼요. 뭐 우리가 그 철분이나 이런 거는 산모나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죠, 그죠? 칼륨이나 이런 거, 칼슘 뭐 이런 저기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잖아, 그죠? 왜? 그때 가장 필요하니까 뼈를 생성하고 이럴 때야 가장 중요하게 소비되는 이 저기니까 물질이니까 그죠? 근데 꿀은 이러한 많은 대사물질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 꿀의 효능으로는 뭐 여러 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혈중 뭐 지질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약간 심혈관 그리고 항산화라는 건 뭐예요? 노화를 얘기하는 거죠. 노화 그죠? 세포가 늙어가고 이러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디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젊어 보인다고? 이건 항산화 물질이 많이 그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늙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체질이 좀 덜 늙어 가는 거죠. 그죠? 리보플라빈이라는 게 있는데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2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저기가 이렇게 좀 이 동영상이라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캡처를 받으세요. 캡처를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고 저기로다 이렇게 사진으로 캡처가 되니까 이렇게 두고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꿀 속의 당분, 칼로리는 100g에 294kcal,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당분은 단당류, 꿀 속의 당분은 단당류예요. 그러면서 전하당이죠,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탄수화물을 먹던가 아니면은 설탕을 먹거나 이러면은 이게 단당류로 분리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해서 전하당으로 이렇게 만들고 아주 그 몸속에서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 세포한테 영양소로 가고 그 인체에 필요한 그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면은 쓸모가 없이 분리가 되게 당으로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그걸 당뇨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렇듯이. 근데 꿀은 단당류예요. 그리고 전화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즉,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벼를 심어서 그거를 이 벼베기를 하고, 키워가 벼베기를 하고, 그걸 탈곡을 하고, 정무소에 가서 저기를 또 도정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그거를 밥을 짓고, 뭐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되는 게 이제 일반 당이라면은, 꿀은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거쳐놓은 거예요. 누가? 꿀벌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공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예.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탄소만의 종류로는, 예, 전하당 알아보기 전에 탄수화물을 알아본다면은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저기예요. 그래서 단당류가 꿀이 단당류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게 있는데, 이 당류는 설탕, 메가당, 젖당. 예. 예, 우리가 메가당이라는 건 뭐예요? 이 볼에 싹을 해가 여칠금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기서 나온 건 이당류. 예. 그리고 젖당. 우리가 엄마 젖이나 이런 우유나 이런 거 먹으면 좀 단맛이 나죠. 그게 있는 게 젖당. 그 다당류, 녹말, 글루코겐, 식이섬유 이런 게 다당류다. 예.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고 저기로다 에너지로 이용이 되지만은, 단당류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건 빠른 분해가 아니고 빠른 흡수가 돼요. 단당류. 예, 포도당, 과당, 뭐, 우리가 혈관 주사할 때 수액 맞잖아. 그게 포도당이에요. 예. 포도당하고 약간의 이 소금적이죠. 그죠? 예. 그리고 갈락토스, 예. 자일로스라는 것도 있죠. 그죠? 이당류는 자당, 설탕, 메가당, 앞에서 봤잖아. 그죠? 예. 그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포도당은 뭐냐면 대부분의 과일이나 채소에 존재하면 가장 많이 분포해요. 예, 포도당은 뭐예요? 포도에서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당이라고 해요.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게 24브릭스가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렇게 당도가 높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과당. 꿀이나 과일에 있어요. 예, 과일이 이 달달한 맛이 나는 게 과당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갈락토스는 천연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 펙틴, 한천, 이런 데 많이 존재하는 게 갈락토스예요. 이당류는 뭐 설탕은 이당류이다.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을 말한다. 예. 설탕이 이당류라는 얘기는 이 포도당과 과당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설탕이에요. 예. 그래서 스크로스라는 건 자당, 스크로스, 설탕 이런 게 스크로스 이제 합쳐진 게 사탕수수, 사탕무 등에서 축출해내요. 라톡스라는 거는 유당, 젖당 이런 데 있는데,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가 붙어 있는 게 모유, 우유 이런 데 있는 거죠. 그죠? 말토스, 엿당, 메가당. 이게 바라보리, 엿기름이나 식혜, 물엿 이런 데 존재하는 게 엿당, 메가당. 그죠? 다당류. 3개 이상의 단당류가 결합된 탄수화물을 지칭해요. 녹말,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로 만들어진 당으로 일반적인 이 다당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분해도 잘 돼요. 예, 올리고당이. 그래서 주방에서들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당이 분리가 되는 게 우리가 과당, 포도당, 그러면서 올리고당 이렇게 그 3가지를 지칭하는 게 일종의 이 단당류로 분리가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좋다는 얘기죠. 그죠? 올리고당은 무슨 당이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어떤 당인가? 근데 나중에 어디에 나올 텐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발효를 시켜서 만든 당이 올리고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옥수수나 뭐 이런 걸 발효를 시켜서
그걸 우리 엿같이 이렇게 그 발효를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엿을 만들고 조청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맥락으로 만든 게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당의 종류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예. 그 전화당이란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저기 전화당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이죠. 예. 전체를 다 과당, 포도당 이게 전체 지칭하는 게 통칭하는 게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화당은 이당류의 이 설탕을 약산 또는 인버타제 이런 뭐 이 사카라제 뭐 이런 걸 가수분해할 때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가 되는데 이때 포도당과 과당이 분해되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말하는 거예요. 꿀 같은 당을 예, 전화당이라고 그래요. 전화시켰다고 얘기죠. 바꿨다고 얘기해요. 예, 위그램에서 보면 그 있는데 이당류, 설탕 이건 이당류예요. 과당하고 포도당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물을 가수분해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설탕을 가수분해하면은 그러면 단당류로 분해가 되지 않느냐? 아니요, 안 돼요. 분해되지 않아요. 예. 인자초에서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돼요. 분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벼를 심어서 어떻게 광리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탄다고 해가지고 그게 물에 녹인다고 해서 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예.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그 분해해야 돼요.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당류에서 단당류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거친 당을 전화당이라고 그래요. 예. 바뀌었잖아요. 그죠? 전화됐잖아. 이당류가 단당류로 전화됐잖아. 그죠? 예. 그 전화당이 많아야 돼. 그래서 꿀은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숙성을 시킨 거예요. 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벌이 그걸 이 위에다가 거기에 그 물질을 섞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그 꼬꾸를 외역봉들이 꼬꾸를 빨아오면은 그 안에 내역봉들이 그거를 입으로 받아요. 입으로 받아서 자기 그 위로다가 빨아들이죠. 그죠? 그랬다가 그걸 이제 소방에 갖다 채우면서 보통 5, 6번 정도 다시 삼켰다 뱉었다 이걸 하면서 분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꿀 저장 위에는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자꾸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삼켰다 뱉었다를 하면서 그 성분을 저기 효소를 섞어 가지고 소방에 비축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 분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이 되는 과정 거치는 거예요. 예.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죠. 예. 꿀에도 유산균이 있어요. 버섯 장내에 유산균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대로 되새김을 하고 자꾸 저기 섞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유산균이 이렇게 저기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 거죠. 인간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설탕과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체는 대략적으로 pH 저기를 살펴보면은 소장의 pH가 7.6이에요. 위에는 1에서 2 정도 되는 거고, 그렇고 대장은 8에서 4, 8.4. 예. 소변에는 pH 5.5, 땀에는 pH 4에서 6 정도 나오고, 피부의 이 산도는 5.5, 혈액에는 7.4, 입에는 6.8. 침 속에는 이런 그 pH가 더 높죠, 그죠? 예. 그래서 유산균 활성 저기는 4에서 6에서 활성도가 좋아요. 예. 그래서 꿀은 보통 저기 pH가 4 정도 돼요. 그리고 혈액 소장과 대장을 지하는 인체에서 약산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 약산성이죠, 그죠? 예. 보니까 여기가 저기가 산성이 약한 거죠. 이게 중성이고 7이 중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으로 분리가 돼요. 예. 우리가 그 개미산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강산성이거든요. 그죠? 예, 아주 강해요. 그래서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알카리성이 14인데 그러니까 강알카리성이죠. 그게 14인데 위험한 물질이에요. 인체에 닿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 거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은 당이 없으면 정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이 있어야만이 유산균이 정식이 돼요. 우리가 이 발효 저기도 그런 논리거든요.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꿀로다가 와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식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게 이런 게 또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알코올로 변화가 되고 가스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저기가 돼요. 제가 한번 그 와인 자료를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미생물의 저게 여러 가지 저기를 제가 올려놨죠, 그죠? 예, 그래서 인체에는 유산균이 많은 저기가 종류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설탕의 역사는 감미료로서의 이제 이 벌꿀을 대체할 수 있는 저기가 설탕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원전 7,000년 전부터 꿀이 이용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감미료로서의 이 저기가 사람들이 많이 즐기게 되고 그런데 꿀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옛날엔 많이 벌 키우는 게 지금 뭐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꿀이. 그런데 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설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그런 거죠. 몸에 나쁜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 감미료로서의 저기는 뭐 인간이 항상 추구하는 바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 대체제를 찾은 거죠. 그죠? 예, 근데 뭐 그때야 예전에는 뭐 이게 인체에 나쁘니 좋으니 뭐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건 예전에 뭐 당뇨에 대한 거 걱정도 안 했지만은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당뇨가 어떻고 그리고 이 감미료로서 저기를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질병으로 발전한 거죠. 그죠? 예, 근데 꿀을 계속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설탕이 싸고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설탕이 감미료로서의 그 필요성이 많이 생산되고 많은 호응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들한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되고 그 나름대로 자꾸 또 연구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생산도 높이고 자꾸 그런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일제 때 평양에 설탕 공장이 들어온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이 저기다 추정되는데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사이에 쓰여진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화에서 인도 벵골 지역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설탕의 제조 최초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발견했겠죠. 왜냐하면 사탕 이 저기를 뭐 지금도 그러지만 이 사탕수수를 우리가 질겅질겅 씹으면 아주 단맛이 나고 그러죠. 그죠? 그걸 즙을 짜가지고,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거를 제 추정입니다만은, 어느 날 그걸 먹다가 이렇게 뒀는데,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나니까, 이 덩어리가 진 그런 저기가 생긴 거죠. 그죠? 예, 가루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아주 단맛이 나고 아주 좋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액체로 남겨놓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발효가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걸 빨리 수분을 제거하면은 단맛이 나는 그런 물질로 변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 끓여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이 제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게 최초로 저기 내가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겠죠. 그죠? 일종의 산업화를 시킨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설탕의 역사는 다섯 가지 단계로 보는데, 첫째, 기원전 8,000년경 동남아시아에서 사탕수수 재배하면서 이제 한 거고, 또 하나는 약 2,000년 전 인도에서 사탕수수 축출하고부터 설탕 알기를 만드는 제조법이 발명되었고, 그 중서 이슬람 국가에선 유럽 등지로 사탕수수 재배 및 설탕 제조 기술을 확산시킨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16세기 초부터 서인도 제도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열대 지역으로 사탕수수자기가 많이 번져가기 시작해서 확산된 거죠. 그죠?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설탕 생산 방법에 집중적인 개선을 한 거죠. 17세기서부터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산업혁명이 하면서 이제 이 산업화가 시작된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이 가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던 걸 지금 동남아 지역에 가면 가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데도 있어요. 수제 설탕을 만드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저기를 17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사탕물을 또 저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가당, 옥수수 시럽 이런 게 발효적이거든요. 이거는 시럽 저기가 있고 감미료 이런 걸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고당도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훌륭한 향신료로 간주되었고, 우리나라 저게는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 때 신라로다가 저기가 공급된 게 있어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지에 나와요. 거기서부터 사탕이라는 저기가 해가지고 왕 하사품으로 전달이 되고 신하들이 아주 그냥 연초가 되면은 새해가 되면 그걸 하사품 받아가지고 아주 저기 보관했다가 약으로 사용하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1500년경에는 15세기에는 신대륙이나 이런 데 발견되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 꿀 대체제로다가 많이 이제 꿀을 구하는 것보다 설탕을 구하는 게 더 쉬워진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 설탕, 당밀,럼, 뭐 페르논, 카샤샤 등의 원료로 쓰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술을 만들어요. 저기가 이제 이 사탕수수에 축출한 이제 이 저기를 가지고 만드는 게 럼이에요. 우리 와인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코올, 메탄올 저기도 만들고 이제 럼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상당히 독해요, 럼주는. 이건 뭐 증류주 저기니까, 굉장히 저기 해요. 재배 역사로는 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돼가 동아시아 이쪽에서 저기 해가지고 번져갔죠. 그래서 8세기경에 아랍 세계로 넘어가서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스페인 뭐 이런 북아프리카 이런 데로 해가지고 많이 전파되었고 10세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사탕수수 재배가 시작되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재배 지역에 됐는데 이제 그것도 건너간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 아랍 이쪽, 유럽 이쪽으로는 이제 인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거고 유통 경로가 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2세기경에 기원전 2세기 경서부터 중국엔 사탕수수는 제외가 됐는데 아직 그때 저기는 설탕 저기는 아직 못 만드는 거죠. 그죠? 즙이나 짜먹고 그랬던 저기죠.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북아메리카나 이런 재배가 시작된 거죠. 왜? 16세기경에 이제 영국 저기나 유럽 쪽에서 저기 북아메리카 이쪽을 식민지화 했잖아. 그 과정에서 이 노예 저기를 많이 이용해서 재배가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전파 과정은 설탕 축출 전파 과정은 인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고 6세기경 이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랍 세계가 저기 주로 많이 전파한 거 저기죠. 뭔 얘기냐면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을 통해서 대개 보면 많은 이 저기들이 이 문화 저기가 교류가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15세기경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 정복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493년에는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 하면서 분포를 보면은 이래요.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저기 동남아
동남아 섬나라에서 이렇게가 생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산지가 여기에요. 그 우리나라 이 왕보 저기가 제주도가 산지이듯이, 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쪽으로 넘어오고, 당나라로 넘어가고, 당나라에서 이제 저기가 설탕이 우리 그 나라까지 신라 저기로 넘어오고, 근데 여기서 전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로 가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죠? 그렇게 퍼져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꿀 대체제로 저기 된 거예요. 이게 이용되었던 게 감미료로 이쪽으로. 예,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우리나라 저기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에 전파됐다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설탕은 이제 저기고 작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이 산스크리트어로 저기 하면 모래다. 이걸 갖다 설탕. 예. 중국에선 자갈설탕이라는 뜻의 용어, 사탕 이렇게 하죠, 그죠? 사탕, 작은 모래사자를 썼잖아요, 그죠? 작은 당이다. 그래서 사탕. 예. 그죠? 했고, 그 중세 이슬람 세계와 유럽에서 이제 설탕이 이렇게 퍼져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제 유럽에서 이쪽 아메리카로 넘어왔죠. 그죠?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죠? 이 아메리카로 직접 간 게 아니고 유럽을 통해서 넘어간 거예요. 예. 사탕무는 1747년에 독일 화학자 안드레아스 저기가 이제 사탕 무 뿌리에서 이제 스크로스를 확인하고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뭐가 있느냐면은, 이 사탕무에서 축출한, 설탕은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저기가,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저기가 안 나와요. pH 저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성분이 틀려요. 착각 잘못된 꿀로다가 검사를 했는데 이거 설탕이 아니다. 그냥 진꿀이다. 틀림없이 설탕을 먹였는데도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기가 검사 방법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다 잡혀요. 사탕물은 전 세계 설탕량의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사탕수에서 축출하는 설탕이고 사탕무에서 축출하는 설탕이 있어요. 예.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설탕이 인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는 기원전 8세기 그때부터 저기가 되었고 기록에는 그런 거고 그래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시대 당나라로부터 전파되었으면 명절 때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으로 줬어. 그래서 돌과 같이 큰 덩어리로 딱딱해도 이런 걸 저기 했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삼국사기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설탕은 이당류이면서 인체에 분해가 되어야 흡수가 가능한데 이때 인슐린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족하면은 이게 분해를 못 해가지고 전부 당뇨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탕이 많은 문제를 끓이고 있죠, 그죠? 설탕의 구성으로는 뭐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설탕의 기능 저기는 다른 포의 설탕을 12지장 표면 미세 육모의 막에 있는 스크로스나 뭐 이런 거에 저기에서 단당류로 분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설탕의 합성은 이 꽃꿀의 합성이거든요. 꽃꿀은 식물의 경우에는 설탕 잎에서 나무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광합성 조직 이런 데서 저기가 되는데 생성이 되는데 처음에 꽃꿀을 빨아왔을 때는 이당류 설탕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꽃에서 바로 저기 생성돼 있는 저기는 광합성에서 이제 저기 생성된 거는 설탕하고 똑같은 이당류예요. 설탕이 식물에서 축출해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분해가 안 됐으니까 열을 가해도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당류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당류 똑같아요. 그래서 식물에서 따오는 꽃 저기에서도 똑같이 이당류로 있어요. 그랬는데 벌이 개입을 하면서 단당류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파일에 다 안 돼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2부, 1, 2부로 나눠서 저기 될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 보다 좀 자세한 거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